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모아타운 특집 우리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오늘 궁금한 점은요, 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 산업화로 인해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발적인 이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급진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없이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지가 일자리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다 보니 이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우후죽순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도시가 확장하면서요, 이 아파트가 신도시와 택지지구라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서울의 구도심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기존의 저층 주거지들은 점차 노후화하여 쇠퇴하였습니다. 1983년 합동 재개발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전면 철거형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저층 노후 주거지들이 전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은 아파트라는 성능이 개선된 주택과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및 이 자산가치 상승, 그리고 낙후되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과 노후화된 저층 주택으로 이 주거 유형 이원화 및 양극화, 또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원래 이 도시의 정비 사업은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저층 노후 건축물들이 정비하는 이 도시 재개발법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주택개량촉진법을 통합해서 200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재건축도 도시정비법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기반시설까지 고려하는 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할 수 없어서 난개발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하여 2005년 12월에 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이 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이 각지에서 진행됐던 이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광역 단위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으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우리는 흔히 뉴타운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뉴타운 사업은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재개발 구역을 하나로 묶고 또 뉴타운 사업 지정 시 이 정비 사업의 범위를 광역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비 사업의 규모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대단히 이 정비 사업이 이 서울의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 끼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뉴타운 사업이 완성된 몇몇 지구를 가보면요, 새로 들어선 아파트와 더불어서 널찍한 도로와 잘 가꾸어진 도시공원,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선 편리한 편의시설 등 신규 택지지구에 펼쳐지는 쾌적한 도시로 변모된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의 수요계층과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실질적으로 서울의 부족한 신규주택의 어떤 질적, 양적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죠. 즉 뉴타운이 해당 지역이 정비되기 이전에
기존 모습 및 고유한 특징을 잃어버리고 인근 지역과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 소유에 들어가는 높은 비용 때문에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2009년 이후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부진과 지연으로 지역의 슬럼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이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던 거죠. 자, 이에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는요, 2015년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정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단히 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음에도 그동안 누적되었던 금융이자 비용 상환 등을 둘러싼 매몰 비용 처리를 놓고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정부는 이 노후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2012년 이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기존의 단독주택 이 재건축 사업 대상지였던 구획정리 사업이나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방안으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이 가구형 정비사업, 블록형 정비사업 등으로 제한되었던 어떤 정비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2018년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이관되었고 새로이 도입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함께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하나로서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응해서 기반시설을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사업이 된 겁니다. 뉴타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